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포인트 핵심만 빠르게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있는 한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8월 6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장 마감까지 지켜보신 분들은 마음이 상당히 무거우셨을 겁니다. 오늘 삼성전자는요 24만 1,500원으로 개파락 출발한 뒤 장중 한때 22만 8천원까지 밀렸습니다. 종가는 23만 5천원, 23만 500원, 전일 대비 6%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어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었는데 하루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소통하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주고 계시는데요. 삼성전자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인가? 오늘 하락으로 상승 추세가 완전히 끝난 것인가? 내일 추가로는 무너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비중을 줄여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막연하게 괜찮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밀렸는지, 저점에서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올라가지 못하는지, 그리고 내일, 금요일 어떤 가격으로 움직여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돼요.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가 다시 시원하게 반등하길 바라신다면 댓글에 3전 가자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마지막엔 관련주 급등 나올 종목으로 하나 오픈할 거니까요.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급락한 이유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6% 넘게 하락하자 삼성전자만의 개별악재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 전체를 보면 삼성전자 혼자만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국내 대형 반도체 주들이 함께 급락을 했고요. 코스피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배경에는 미국 시장에서 시작된 반도체와 인공지능 관련 종목의 투자 심리도 이축이 있었습니다. 최근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빠르게 반등한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높은 기업 가치와 AI 투자 확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를 다시 따져보기 시작을 했어요. 미국 기술주의 약세가 아시아 시장으로 이어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강한 매도 압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에 샌디스크 실적 발표 이후 주가 흐름도 반도체 투자 심리를 살려주지는 못했어요. 시장은 단순히 지난 분기 실적이 좋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이 현재 주가에 걸맞는지를 확인합니다. 실적이 나쁘지 않더라도 시장의 기대를 충분히 넘어서는 전망이 제시되지 않으면 먼저 상승했던 주가에서는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간반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주에 대한 경계 심리가 커졌고 그 분위기가 오늘 국내 반도체주로 그대로 전달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다만 여기서 구분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결국 오늘 하락은 삼성전자의 사업 경쟁력이 하루 만에 갑자기 훼손된 하락이라기보다 최근 반도체와 AI 관련주에 쌓였던 기대가 한꺼번에 조정받은 성격이 강합니다. 삼성전자의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 업종 전체가 동시에 밀렸다는 것이 그 근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하락을 무조건 가벼운 조정이라고 넘길 수도 없는 게 업종 전체의 조정이라고 해도 주가가 중요한 가격대를 지키지 못한다면 단기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그 불안이 다시 추가 매도로 연기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삼성전자는 장중 22만 8천원에서 반등을 했는데도 왜 끝까지 낙폭을 줄이지 못했을까요? 오늘 사실 가장 아쉬운 부분은 급락 자체보다 반등의 힘이 약했다는 점이에요. 삼성전자는 장 초반 24만 1,500원에서 출발한 뒤 빠르게 뒤로 밀렸어요. 오전 중 23만 원을 이탈했고요. 22만 8천 원까지 내려간 뒤에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3만 원을 다시 회복을 하고 그 이후 흐름을 자세히 보시면 강한 V자 반등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점에서는 사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주가가 23만 원 초반으로 부근으로 올라오면서 다시 매도 물량이 출회됐어요. 결국 매수세가 전혀 없던 것이 아니라 이에서 기다리고 있던 매물을 모두 소화할 정도로 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장 초반 급락을 보고 매수한 투자자들은 빠른 반등을 기대했을 거예요. 하지만 반등 속도가 둔화되자 단기 매수자들까지 다시 물량을 정리했고 기존 보유자 가운데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도 반등할 때마다
매도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물량이 계속 쌓이면서 주가는 저점을 크게 깨지는 않았지만 이로도 올라가지 못한 채 23만원 초반에서 오랜 시간 횡보했습니다. 특히 오늘 시장 전체가 크게 흔들린 날이었습니다. 이런 날에는 삼성전자의 혁신이 있더라도 시장이 더 밀릴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 버튼을 누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재가 부족해서 반등하지 못했다기보다 시장 전체의 불안이 너무 강해서 매수자들이 서두르지 않은 하루였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의 하락보다 앞으로의 삼성전자의 방향성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느냐. 저는 지금 삼성전자를 단순히 하루 급락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향후 흐름은 오늘 한 번의 하락보다 앞으로의 반도체 업황이 실제로 회복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공지능 시장의 성장이 삼성전자의 실적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반영되는지에 따라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은 더 이상 단순히 AI가 성장한다, 반도체가 업황이 좋아진다, 이런 기대만으로 주가는 더 이상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실제 성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고대 역폭 메모리와 첨단 공정 경쟁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주는지, 주요 고객사와의 협력이 실제로 공급 확대가 연결되는지, 그리고 메모리 가격 회복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지가 앞으로의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즉 시장은 지금 삼성전자의 기대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맞는 결과를 확인하려는 구간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기대가 완전히 사라진 종목은 좋은 소식이 나와도 주가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황과 인공지능 산업에 관한 뉴스 하나에도 시장의 관심을 크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만큼 아직 시장의 중심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전처럼 막연한 기대만으로 계속 상승하기에는 어려워졌다. 앞으로는 실적과 기술 경쟁력에 대한 확인 과정이 필요해진 것이 팩트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락을 삼성전자의 장기 성장성은 끝났다는 신호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단기간에 빠르게 오른 뒤 시장이 한 번 더 냉정하게 기업의 미래를 평가하는 과정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좋은 뉴스가 나와도 반응이 약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작은 불안 요소에도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확신보다 의심을 먼저 반영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삼성전자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반도체 업황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고객사의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실제 주문이 회복한다면 삼성전자의 실적도 점차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서버 확대로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증가한다면 삼성전자 역시 그 성장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여기에는 전개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시장 자체가 성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삼성전자가 그 성장 시장에서 실제 점유율을 확대하고 기술 경쟁력에 대한 의심을 줄여줘야 합니다. 결국 앞으로의 관건은요, 반도체 시장이 좋아지느냐 하나가 아니라 좋아지는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가져오느냐입니다. 이 부분이 확인되기 시작하면 지금의 변동성은 오히려 향후 상승을 위한 정리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반대로 업황 회복 기대는 계속 나오는데도 실제 공급 확대나 고객사 확보가 늦어진다면 주가는 당분간 강한 상승보다 확인 과정 더 길게 거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낙관하거나 반대로 오늘 하락만 보고 비관할 시점도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미래가 중요한 변화가 실제로 나타나는지 차분히 확인하셔야 돼요. 앞으로 발표되는 실적에서 메모리 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되는지, 인공지능 관련 제품의 매출 비중이 확대되는지, 그리고 시장이 우려했던 기술 경쟁력 문제가 해소되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개선된다면 삼성전자의 중장기 전망은 다시 강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숫자는 좋아지지 않는데 기대감만 반복된다면 주가 역시 일정 기간 답답한 흐름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내일 하루의 등락을 마치려 하기보다는 오늘의 공포가 계속 이어지는지, 아니면 시장이 이번 하락을 과도한 반응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내일 강한 반등이 곧바로 나오지 않더라도 지나치게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처럼 변동성이 발생한 다음 날에는 투자자들이 상황을 다시 판단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급하게 오르는 것보다
하락이 진정되고 주가가 일정한 구간에서 안정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더 건강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하루 만에 모든 하락을 되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불안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삼성전자 미래에 대한 기대가 다시 살아나는 흐름이 만들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반도체 업종 전반이 안정을 찾고 삼성전자의 인공지능 반도체와 메모리 경쟁력에 관한 긍정적인 신호가 이어진다면 오늘 하락의 추세의 끝이 아니라 상승 과정에서 나온 강한 조정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종의 불안이 계속되고 삼성전자의 경쟁력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회복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루의 가격 움직임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삼성전자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변화가 실제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단순히 주가가 올랐는지 내렸는지만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삼성전자의 기술 경쟁력이 실제로 회복되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의 기대가 현실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주가는 하루의 감정보다 기업이 만들어내는 미래를 따라갑니다. 오늘의 흔들림에 너무 불안하지 마시고요. 앞으로의 삼성전자가 보여주는 변화에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흐름 제가 끝까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올라갈 때까지 안 팔고 그냥 들고 있으면 안 돼?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개인이잖아요. 솔직히 자금이 어떻습니까? 한정적이에요. 우리가 막 몇백억, 몇천억 이런 자산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돈 많은 이 세력들, 외인가, 이 세력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들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지만 우리가 돈을 벌 수가 있다. 아무리 제가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 종목들이 항상 오르기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외인과 이 세력들도요, 항상 주가의 상승과 하락, 즉 등락을 이용해서 신고가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들과 똑같이 등락을 이용한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등락을 통한 매매만 잘해도요, 남들 3% 수익 볼 때 여러분들의 계좌에는 15%에서 25%가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 20% 수익 볼 때 여러분들의 계좌에는 100%에서 200%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타점을 잡고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니, 한 팀장, 너는 꼭 올라가면 팔라고 하더라. 더 올라갈 것 같은데. 혹은요, 너는 꼭 내려가면 사라고 하더라. 더 떨어지면 어떡해.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세력들과 외인들의 매매 방법이고요. 이게 바로 돈을 버는 투자 방법이라는 겁니다. 작년부터 꾸준히 방송 놓치지 않고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수익 많이 가져간다, 고맙다, 이렇게 연락을 주세요. 그런데 최근에 속상한 연락이 많이 오는데 무슨 연락이냐면 방송을 늦게 봤다고 지금 사도 되냐고 물어보세요. 지금 가격에 될까요? 안 됩니다. 정말 잘못하면은 큰 손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저한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수익 극대화가 1순위입니다. 2순위가요? 바로 리스크 관리인데요. 이 리스크 관리, 저는 개인적으로 수익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손해보시는 투자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수와 매수 타점 다 잡아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요즘 혼자 손실 보시고 따로 뒤늦게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 위에 번호 보이시죠? 네, 종목에 몰려 있으신 분들, 그리고 본업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불안하신 분들, 그 외에도 너무나도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은요, 문자 한 통씩만 보내주세요. 제가 뭐 일확천금을 만들어 드리겠다, 이런 약속은 못 드리지만, 수익은요, 1%라도 더 끌어올리고, 손실은 1%라도 더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투자에 해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에 보이시는 번호 010-2679-7056 번호로요, 기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시청자분이 방송 보시고 연락 주셨구나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 저장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매수, 매도, 타점 다 장중에 나올 때마다 다이렉트로 보내드릴 거예요. 지금 운영 중인 수토방에서 나가는 타점 동일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 수익 놓치시는 분들 없이 모두 가져가실 수 있으겠죠? 네, 그리고 주기적으로 소소하게 용돈 챙길 수 있게끔 단기 종목하고요. 급등주도 같이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많이 힘드신 분들은 이에 보이시는 번호로 기회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가끔 문자 보내주실 때 본인 가지고 계신 종목명, 평단가 이런 거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좀 길게 장문으로 보내시게 되시면은 기회라는 문구가 바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좀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문자가 많이 와서 확인이 어려워요. 문자 보내줄 때는 간결하게 기회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루 이틀 문자 받아보시고 수익이 안 나시면은 그냥 차단하셔도 돼요. 대신 수익이 나신다 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문자를 받다 보니까는 가끔씩 고맙다고 기프티콘 같은 거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참 감사하지만 조금 난감하기도 한 게 요새 목도 안 좋아서 커피도 많이 못 마십니다. 너무 많아서 어차피 다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참 너무 감사하지만 그 감사한 마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가성 뭐 따로 바라는 거 없고요. 그냥 제 채널 구독, 그리고 이 영상에 좋아요, 이것만 좀 부탁드릴게요. 이 정도 부탁드려도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혹 몇몇 분들이 또 물어보십니다. 주식을 그렇게 잘하면 너 혼자 해먹지 왜 남들 퍼주냐고. 근데 제가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식으로 빚만 3억 2천 이상 있었어요. 진짜 안 좋은 생각이지만 한강을 가야 되나 싶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를 돌이켜보면 저한테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그때가 정말 아직도 너무 생생하고 너무 외로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하면서 저 같은 분들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식은 혼자 하면 정말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선생님도 필요하고 같이 가는 동료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꼭 도움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도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종목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은요. 로봇 관련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로봇이라고 하면은 그냥 테마주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단순한 이벤트성 로봇 관련주가 아니라 실제 산업 꼭 필요해지는 핵심 로봇 관련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은 수많은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요. 급등이 임박한 종목으로 하나 챙겨왔으니까 당장 뭐 시대가 조금 보죽하시더라도 이 종목을 통해서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물 받으시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에 보이시는 번호 010-2679-7056 번호로요. 기회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종목명하고요. 매수가, 매도가, 브리핑까지 해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송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라이브 때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팀장이었습니다.